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불법 역배팅 게임과 관련해 제주 지역 센터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7만 명이 하루아침에 돈을 다 잃은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 9천 명이 또 수백억 원을 날렸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이 굳게 닫힌 사무실. 오프라인에서 역배팅 게임 회원 2만여 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온 제주 1호 센터입니다. 지난 주말 이 센터를 운영하던 센터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센터를 방문한 취재진에게 합법적인 투자라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여성입니다. 불법이 아니라 외화벌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이 경찰청 직원분도 계시고요. 세무사님, 변호사님도 있어요. 지난달 대규모 피해 발생 이후 취재진을 직접 찾아온 센터장은 지난해 6월쯤 텔레그램에서 사이트 관계자를 알게 됐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 센터를 운영했는데 투자라고 믿어 회원을 모집했다며 자신도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사건 관련 중간책이 검거되면서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1차 피해 발생 이후 새로 만들어진 텔레그램방. 지난 26일 저녁 7시 45분 인도 축구 리그 경기에서 운영진 지시에 따라 베팅을 했는데 3대0 결과가 나와 역배팅에 실패했습니다. 8,900명의 회원들이 수백억 원으로 추정되는 베팅 금액을 잃었는데 1차 피해 발생 후 딱 한 달 만입니다. 지난달 역배팅 실패로 돈을 잃고도 원금을 회수하려고 또다시 베팅을 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날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신이 나갔었구나.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진짜 그 게임을 보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지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 멍해지더라고요, 그게. 경찰의 수사와 불법 도박 사이트란 주의 당부에도 사이트 운영진들은 보란 듯이 2차, 3차 텔레그램방을 만들며 손쉬운 수익을 노린 참여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MBC는 한림해상풍력발전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절대보전지역 훼손과 특혜 의혹 등을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요. 해경 수사 결과 인허가 과정에 불법들이 잇따라 드러나 담당 공무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높이가 100m나 되는 풍력발전기 18개가 바다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100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갖춘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해안에는 바다의 발전기와 육지의 변전소를 연결하는 전선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을 묻은 해안은 도지사의 허가 없이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절대 보전 지역인데 200여 제곱미터를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공사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7월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사 시행 이전에 조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그 당초 3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완료했으나 이제 일부 필지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매장유산 보호를 위해서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을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에 이어 해양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 사업 과정에서 허가받은 공유 수면 면적은 6,832제곱미터. 그런데 4,365제곱미터를 초과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해상풍력 개발 행위를 할 경우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8기 모두 이를 지키지 않고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국토유형 계획법에 따르면은 공작물이나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 개발령이 허가를 사전에 받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점사용 허가 신청서 처리 기한을 넘기고 뒤늦게 다른 문서 내용들과 짜집기에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 발전 사업. 공사 관계자와 공무원 등 6명이 공유수면 초과 점사용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유휴 부지에 추진되는 제주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17년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8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4.3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또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보도에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 기관장과 4.3 희생자 유족회 관계자 등이 함께한 자리. 4.3의 기억을 이어 평화를 짓자는 구호에 맞춰 참석자들이 힘찬 첫 삽을 뜹니다. 함께 시선하겠습니다. 2002년 제주 4.3 평화공원 기본계획 의결 이후 1단계로 조성된 위령재단과 위패 봉안실에 이어 2단계로 들어선 평화기념관, 그리고 3단계 사업으로 평화교육센터와 어린이 체험관이 들어섰고 건너편에 남은 1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마지막 완결을 위한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실시 설계를 마쳤고 사업비 291억 원 가운데 254억 원은 정부가, 토지 조성비 37억 원은 제주도가 부담합니다.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이 착공되기는 3단계 사업 이후 8년 만인데요. 현장에는 기초 터파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위령재단 방향으로 오른쪽에는 지하 2층에 지상 1층 규모로 교류 공간과 디지털 아카이브 시설 등을 갖춘 4.3 국제평화문화센터가, 왼쪽에는 지하와 지상 각 1층에 치유 공간과 건강 증진실 등을 갖춘 4.3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연면적 5,00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4.3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4.3 희생자 유족들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완공까지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이 세계의 대표적인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공원 조성 약속과 함께 2001년 부지 매입으로 시작된 제주 4.3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24년 만에 완결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펼쳐집니다. 국민주도 상생개헌행동 제주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도내 8개 정당에 자주적 입법권 확보를 위한 4대 정책을 공개 제안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주도민이 제주지역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이 지방의회나 집행기관 구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본부는 2006년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자주적인 입법권이 없다며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도의 지위를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인구 순유출 현상이 2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의 순유출 인구는 2,165명으로 2023년 8월 이후 20개월 연속 순유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외국인을 포함한 제주도 인구도 지난달 기준 69만 5,621명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영어교육 도시가 있는 대정읍 인구가 2만 3,949명으로 동홍동을 제치고 산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다른 지역의 사건을 공유하고 제주 지역에서의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8시 반쯤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인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7명이 다쳤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